오늘도 여러분의 피셋을 이지하게 이지은입니다. 저희 오늘은 수리계산, 그 중에서도 조금 숫자적인 계산이 단순한 단순 수리계산 유형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대표 문제부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대표 문제를 보면 발문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발문 속에서 문제의 조건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걸 발문의 길이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발문 속에서 조건이 될 만한 내용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이 발문도 결국 지문이자 조건일 거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건 어떤 걸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되는지 선지가 미리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쵸? 선지를 봤더니 사회적 손실비용, 건설비용, 그리고 환경손실비용, 이런 식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때 어떤 노선이 얼마다 보다는 그 노선끼리의 어떠한 비용을 비교시키는 선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를 통해서 비용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용의 차이, 누가 더 크고 작고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내야 하는 거구나. 그걸 생각한 채로 지문 함께 먼저 볼게요. 발문 봤더니 새로운 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ABC 세 가지 노선이 제시되었대요. 그랬을 때 각 노선의 총 길이는, 이거 읽으면서 바로 뭐 해야겠다는 생각할 수 있죠. 표 보면서 발문을 읽는다. 왜? 우리 이미 문제가 대략적으로 뭘 물어보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터널 구간의 길이와 교량 구간의 길이, 그리고 일반 구간의 길이 보려고 했더니 일반 구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 구간이 필요하고 이걸 토탈한 것이 총 길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이거 뺄셈 얼마 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해 보이면 절대 지금 할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일반 구간 길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1.7 10에서 빼면 8점 얼마? 3이겠죠. 여기는 그냥 그대로 20일 거고 2.3을 15에서 빼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5에서 2점 얼마를 빼면 2점 얼마가 나올 거잖아요. 이건 12점 얼마가 나와야겠죠? 12.7이 나와야겠죠? 2.3이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구간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건설비용, 여기에 무엇이 나온다? 건설비용. 아까 비용 3개 봤어요. 건설비용, 사회적 손실비용, 환경손실비용. 그쵸? 일단 건설비용이 무엇이냐? 터널, 교량, 일반 구간 각각, 그러니까 이 3개를 구분했나 봐요. 각각 키로당 얼마? 1000, 그리고 200, 100. 사실 처음에 이 공을 날릴까라고 순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날리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를 본다면 다른 어권이 나와 있는 숫자를 함께 찾아보세요. 다 같이 날려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죠. 근데 여기는 공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공을 섣불리 날렸다가 괜히 복잡하게 나중에 덧셈할 때 공을 살리느라 고민할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살려놓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000, 200, 100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다음 표는 각 노선의 구성과 예산되는 연간, 그쵸?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건 연간이에요. 그쵸? 연간 환경 손실 비용이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건설 비용은 연간이 아닌가 보다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이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건설 비용은 한 번 짓누면 더 이상 건설의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비용은 일회성적인 비용이고 환경 손실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다 라는 거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뭐예요? 도로 완공 후 연간 평균 자동차 통행량,
이걸 왜 주는 걸까요? 우리 아직 등장하지 않은 비용이 하나 더 있죠. 사회적 손실 비용.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데 필요한 조건이겠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간, 여기 또 연간이란 말이 나오죠. 연간 평균 통행량은 200만 대래요. 그쵸? 그랬을 때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여기 있죠. 사회적 손실 비용은 차량 한 대가 10km 운행할 때 1,000원. 그러니까 200만 대가 10km를 운행한다면 얼마예요? 여러분, 단위 항상 조심해야죠. 200만 대가 10km 운행하면 한 대가 10km 운행할 때 1,000원이니까 요만큼의 비용이 들겠죠. 여러분, 만에 공이 4개 있으면 그게 억이라는 거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20억이 무엇이다? 차량 200만 대가 10km를 운행할 때, 그쵸? 그때의 사회적 손실 비용. 그러면 사회적 손실 비용도 길이마다 도출이 되겠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10, 20, 15로 길이가 각기 다르잖아요. 그쵸? 그 점 확인해 볼 수 있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봐요. 1번부터 볼게요. 일단 제가 왜 비용 계산 지금 다 안 했냐면 혹시라도 굉장히 빠르게 필요한 계산부터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지를 풀면서 필요한 계산을 하려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런 자세로 문제 푸시면 좋겠죠. 왜? 계산이 그래도 완전히 빠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그럼 1번 볼게요. 사회적 손실 비용은 B노선이 제일 많다라고 말해요. 사회적 손실 비용은 여러분 이거 곱셈 하실 필요 있나요? 없죠. 뭐에 비례해요? 결국 지금 200만 대가 10km 가는데 20억이 든다면 나머지는 길이에 따라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겠어요? 길이가 가장 긴 B가 제일 많겠죠. 곱해서 정확한 값 도출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옳다. 2번은 건설 비용만을 고려할 경우 B노선이 최적 노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건설 비용을 보고 싶은데 그랬을 때 건설 비용 계산이 복잡해 보인다고 느끼면 당연히 나머지 건설 비용에 대한 얘기가 없는 4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결해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보면 2번, 3번, 5번에 다 건설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건설 비용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봤더니 사실 여러분 이때 알 수 있는 건 결국 터널 구간은 1000, 그리고 교량 구간은 200, 일반 구간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저 터널 구간은 굉장히 커다란 비용이 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량과 일반 구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터널도 없고 교량도 없고 가장 저렴한 일반 구간으로만 구성되는 B는 굉장히 쌀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가 길이가 20km로 제일 기니까 문제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수치적으로 바로 머릿속에 보이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정도는 계산해봐도 되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기는 공이 뒤로 얼마? 3개 가면 되죠. 즉 1200억이 되겠죠. 1200억 얼마? 0.5를 200에 곱하면 100억. 그쵸? 1300억에 여기는 심지어 더 쉬워요. 이 숫자 복잡해 보이지만 100이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뒤로 얼마? 830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덧셈할 때 아까 1200억, 100억, 830억이래요. 그럼 이거랑 이거 더하면 굉장히 빠르게 얼마? 2030억 원이 나오니까 합해서 2130억 원 쉽게 도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더 쉬워요. 얼마? 2000억 원. 그쵸? 계산 정말 쉽죠. 그래서 사실은 2번 선지만을 내가 풀어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2000이 너무 팩
팩트로 픽스가 되니까 2천억 원을 고정시키고 A와 C가 그것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냥 구해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건설비용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쵸? 그랬을 때 C를 봤더니 이번에는 뭐 1000 또 곱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800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얼마? 300이 되겠죠? 1100에 얼마? 1270 더하는 거예요. 그쵸? 2370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세 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B노선이 최적 노선인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봤더니 B노선이 제일 길지만 일단 건설 비용 가장 저렴하고요. 환경 손실 비용도 뭐 어차피 연간 가장 저렴하니까 같은 연수가 흐른다면 그래도 B가 가장 저렴하겠죠. 그래서 제일 적다 알 수 있고요. 환경 손실 비용과 사회적 손실 비용을 합한 C노선이 제일 많대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C노선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번엔 무엇을 알아야 해요? 여기 총 길이에 따른 뭐 사회적 손실 비용 알아야 되는데 10이 20이니까 20은 얼마? 40. 15는 얼마? 30. 엄청 쉬운 계산이죠. 그래서 뭐 여기 더하면 35, 45, 40이에요. C노선이 제일 많나요? 아니죠. 누가 많아요? B노선이 제일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정답 4번 도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건설 비용을 2, 3, 5번을 구하기 위해서 어차피 계산을 해야 한다면 1번을 보고 계산이 굉장히 간단한 1번과 4번을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건설비용 아예 터치하지 않고도 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국 왜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 있는 건 문제 선지 속의 구조를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왜 제가 그런 말 했었는지 확인이 되죠. 그리고 우리 5번도 우리는 보죠. 5번을 본다면 건설비, 환경손실비용, 사회적 손실비용을 모두 고려할 때 도로가 얼마 동안? 15년 동안 유지된다면 A와 B노선이 치르는 비용의 차이가 얼마인지 물어봐요. 왜 일일이 곱하고 합하고 비교하나요? 우리는 나누어서 비교하면 되죠. 뭐 이미 위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뭘 봤어요? 일단 건설 비용은 A와 B노선 어렵지 않게 구해놨어요. 얼마 차이? A가 130억 크다. 이미 구해놓은 상태죠. 그렇다면 나머지도 아까 어디 구했어요? 여기 구해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건 연간이죠. 연간 B가 얼마 커요? 10억 원 커요. 그러면 15년 동안은 B가 150억 크겠죠.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B가 20억 원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일이 더하고 곱하고 이게 아니라 나누어서 이미 구해뒀던 걸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다.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1사 봤다면 시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었겠죠. 그럼 또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106번 문제고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풀 수 있는데 실수를 주의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문제 풀면서 확인해보죠. 발문 봤더니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으니 보기를 볼게요. 보기는 뭐다? 자판, 마우스의 결함이 있을, 없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판과 관련된 보기 하나, 마우스와 관련된 보기 3개 묶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결함이 있을 가능성, 없을 가능성 물어보는 게 기억, 니은. 그리고 뭐 결함이 있을 때, 없을 때를 물어보는 게 디귿, 리을. 그러면 뭐다? 우리는 그때 그리고 국가 이야기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함이 있다 없다, 자판과 마우스. 대체 이게 국가별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뭐다? 일단 뭐예요? A는 이제 L회사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자판과 마우스를 구매했대요. 그랬을 때 마우스는 뭐 태국, 중국, 필리핀 공장 3개의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쵸? 그랬을 때 태국 공장은 LSA 마우스의 20, 중국 30, 필리핀 50을 생산한대요. 합쳐서 100 맞죠? 그럼 뭐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태국, 중국, 필리핀의 마우스 생산 점유율이죠. 사실상 따지면 그게 얼마? 20, 30, 50이에요. 퍼센테지로 20, 30, 50이 점유율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무엇?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함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 그랬을 때 각각의 공장에서 생산된 마우스의 결함이 있을 확률을 이야기해요. 얼마? 70, 60, 50이라고 말하죠. 순서 잘 보세요. 그쵸?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70, 60, 50이 뭐다? 결함이 있을 확률이래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결함이 있을 확률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들 아까 선지를 봤기 때문에 같이 뭘 떠올릴 수 있냐? 결함이 없을 확률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30, 40, 50. 왜? 선지를 봤으니까 이거 놓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요. 꼭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바로바로 곱셈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전체 마우스 20% 중에 그쵸? 그 중에 결함이 있는 마우스 얼마? 14. 없는 마우스 얼마? 6%. 그쵸? 그리고 뭐? 전체 마우스에서 14%가 뭐라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태국에서 생산된 마우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여긴 얼마? 3, 6, 18, 3, 4, 12. 그쵸? 합쳐서 20, 합쳐서 30 나와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살펴보면 25, 25 어렵지 않아요. 다 무슨 개념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뭐예요? 한편이라고 우리 이미 보기를 통해서 자판과 마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는데 여기까지 다 뭐예요? 마우스 얘기였다면 이제 자판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죠? 여러분들을 주목시키고 한편 자판은 하나의 공장, 이렇게 마우스처럼 세 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 40%래요. 또 같이 떠올려요. 결함 없을 가능성 60%. 근데 뭐 자판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 42, 마우스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보다 낮대요. 마우스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 얼마? 더하면 우리는 57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맞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니은을 봤더니 마우스에 결함이 없을 가능성이 결함이 있을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말해요. 결국 뭐 비교하는 거다? 이거 57, 이거 얼만가요? 43이겠죠. 그쵸? 어차피 6건 이루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다?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보다 높겠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 보면 A가 산 마우스에 결함이 있다면 이 57%의 경우 속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있다면 A의 마우스는 그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봐요. 중국보다는 필리핀에서 생산됐을 가능성. 중국에서 생산됐을 가능성 얼마예요? 57분의 18. 뭐 필리핀에서 생산됐을 가능성 57분의 25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숫자만 비교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가 더 크다? 필리핀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A가 산 마우스에 결함이 없다면 그쵸? 이번엔 이 43%의 경우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중국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예요? 아니죠. 필리핀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다? 점유율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린 정답 기억 디귿 2번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유율에 대한 걸 놓치고 미리 우리 선지를 통해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런 리을과 같은 보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그냥 바로 여집합을 구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더 작은 값이
전체에서 여사건도 크지 않을까? 라고 잘못된 오판을 하게 돼서 리을과 같은 보기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할지를 출제자들은 다 예상하고 고민해봐요. 그래서 한번 그 생각 해보시고 우리는 이번에 여기까지 유형 확인해보고 또 다음 시간에 복잡한 수리계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